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치아가 빠진 후의 잇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치아가 많이 깨지거나 흔들렸을 때, 또 충치가 많이 있어서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치아를 뽑고 나서 잇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치아와 주변 잇몸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잇몸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부착치은이라고 하는 잇몸인데요. 이 중요한 부착치은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잇몸 아래에 있는 치조골이 녹게 되어서 잇몸의 부피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착치은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부착치은,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 이 부착치은부터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먼저 부착치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네, 지금 이제 거울 앞에 가셔서요, 위나 아래 입술을 젖혀보세요. 네. 네, 그러면 치아가 있고요. 그 치아 바로 잇몸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아래 치아를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면요, 치아 아래쪽 잇몸, 바로 그게 부착치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착치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요, 좀 더 붉은 빛을 띠는 잇몸이 있어요. 네. 이 잇몸은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요. 이건 치조점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부착치은은 입술을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고요. 그래서 잇몸은 치조점막과 부착치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치아가 빠지면은 그 부착치은이 줄어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치조점막은 어떻게 되나요? 치조점막도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부착치은이 줄어드는 양에 비해서는 그 양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잇몸의 생리적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부착치은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부착치은과 치조점막, 이렇게 치과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네, 부착치은은 치아랑 가까이에 붙어 있는 잇몸인데요. 두껍고 단단합니다. 치아랑 멀리 떨어져 있는 치조점막이라는 잇몸은요, 얇고 물렁거려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치아랑 붙어 있는 부착치은은 단단한 잇몸이고요, 치아랑 멀리 떨어져 있는 잇몸, 치조점막은 부드러운 잇몸입니다. 이렇게 쉽게 네, 설명해 네. 주신다고 해도 이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더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치아 바로 주변에 있는 잇몸은요, 되게 단단한 부착치은이에요. 입술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잇몸 염증이 생기더라도요, 그 염증에 대항하는 방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생기더라도요, 부착치은이 많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확산되는 속도가 좀 낮아지고요. 네. 대신에 부착치은이 적잖아요. 그래서 치조점막이 양이 많다. 그러면요, 염증이 확산되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염증도 쉽게 생기고 빨리 퍼지고, 네네. 그러니까 부착치은이 줄어든다는 것은 좀 저희 잇몸 건강에는 좋지 않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부착치은이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치조점막도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겠죠. 네, 제가 부착치은은 단단한 잇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입술이 움직여도요, 그 부착치은은 움직이지 않아요. 부착치은은 치아를 꽉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치조점막이 없잖아요. 그런 치조점막은요, 부드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 치조점막처럼 부드러운 잇몸이 없다면 입술이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뺨과 치아 사이에 저류가 되지 않도록요,
치조 점막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요 음식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치아를 보호하는 건 당연히 부착치은이고요.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또 필요한 건 치조 점막이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치아가 빠진 후에 잇몸 변화에 대한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치아와 염증을 생각해 보면 이 부착치은이 중요해요. 예. 근데 네네. 그 치아가 빠지면 부착치은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치아가 빠졌을 때 말고도 이 부착치은 뭐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치아가 빠지면 부착치은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틀니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착치은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염증이 정말 많아질 때도요. 부착치은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치아에 무슨 일이 생겼다. 염증이 생겼거나 깨졌거나 빠졌거나 네. 그러면 이 부착치은은 치아와 약간 운명을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틀니를 20년 이상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빠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부착치은이 정말 흔적처럼 흉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부착치은은요. 염증이 굉장히 또 취약하고요. 네. 치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뭐 그 말씀은 어떤 치아에 염증도 없고 틀니도 사용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도 발치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 부착치은의 양은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지 예 어떻습니까? 네, 잇몸만 건강하다면요. 네. 부착치은은요. 그 두께가 있거든요. 네. 두께랑 너비가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네,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야지 저희 치아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착치은이 이제 제가 잇몸 건강에 있어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착치은이 치아가 빠졌을 때만 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잇몸에 방패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염증이 많다면 부착치은 역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예. 치아는 안 빠졌지만 부착치은이 점점 줄어든다. 이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칫솔질은 정말 꼼꼼하게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결정적으로 치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그 치아 자리에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네. 부착치은 잇몸의 건강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대신 그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 부착치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단한 잇몸인 부착치은이 치아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착치은도 임플란트가 존재를 한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최소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치아를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않고 뭐 크라운 치료라든지 브릿지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게 아니니까 부착치은이 줄어들게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치아에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가 없고 네. 단순히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옆 치아와 연결해서 이제 브릿지 치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부착치은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치아가 빠진 후에 잇몸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